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프랑스는 우리나라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대입고사 바칼로레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쯤 다시 시작하려던 영국 프리미어리그도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 명 가까이 늘어난 프랑스에서 대입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전국의 학교가 휴교한 상황을 고려해 6월 예정이던 바칼로레아 시험을 취소하고 과제와 학교 내 학업 성취도 평가 등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Dans le calendrier prévu et au regard des conditions sanitaires, l'ensemble des épreuves du brevet et du baccalauréat général technologique et professionnel sera validé en contrôle continu. 하루 확진자가 4천 명씩 늘고 있는 영국에서도 프리미어리그의 5월 재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EPL은 경기하기에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 시작하겠다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EPL은 또 선수 연봉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건부 삭감 또는 지급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스페인은 누적 확진자 숫자가 11만 7,7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 환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탈리아의 11만 9천여 명에 육박한 겁니다. 누적 사망자도 하루 사이 900명 넘게 발생해 1,9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A día de hoy han fallecido 10.935 personas en total desde el inicio de la epidemia y son 932 respecto al día de ayer. 다만 스페인 정부는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세 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12일 만에 집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07만여 명, 사망자는 5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이제 26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자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면서 모든 주에 외출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전날보다 3만 명 가까이 늘어 26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가량이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뉴욕주의 환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뉴욕주에선 사망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일부 장의업체들은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출 금지령을 발령하는 주가 늘면서 현재까지 외출 금지령을 내리지 않은 곳은 아이오와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등 10곳만 남았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사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거라며 현재 각 주별로 발령된 외출 금지령을 전국 차원에서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s going on in this country, I just don't understand why we're not doing that. We really should be.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일자리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일자리가 약 70만 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인 건 2010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실업자 수치는 앞으로 더 악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실업 문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제는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Those numbers and those hardships are going to get worse before they get better. This is temporary. This is a matter of weeks and months. It's not a question of years. 미국 국무부는 심각한 병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등 생사와 직결된 사유를 제외하고 자국민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석유 감산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보도에 전동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업거래소의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날보다 11.9% 오른 배럴당 28.34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전날 증가세인 24.67%에는 못 미쳤지만 이번 주에만 32%가량 오르며
주간 기준 역대 가장 높게 증가한 걸로 기록됐습니다. 이틀 연속 국제 유가가 폭등한 이유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유가 전쟁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양측이 원유 생산을 줄이는 감산 합의를 이르면 6일 석유 수출기구 등 주요 산유국 연대 모임인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주요 석유 기업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감산 합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оценкам, думаю, что речь может идти где-то о сокращении в объеме 10 миллионов баррелей в сутки, чуть меньше, а может быть чуть больше.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특히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천만 배럴 수준의 감산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밝힌 직후라 양측의 감산 합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만 유가 반등이 미국과 유럽 증시를 끌어올리지는 못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미국과 유럽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신규 고용이 지난 201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 지표가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 하락한 상태로 거래를 마쳤고 영국과 프랑스의 증시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꼼수로 유세차에 기호 1번과 5번을 홍보했는데 선관위가 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길어진 투표용지를 비판하며 키 작은 사람은 들 수도 없다고 말해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 투표일은 4월 15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버스는 총선 날짜를 표시하면서 1과 5를 한참 띄어놨습니다. 15라는 숫자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과 시민당의 기호 5번을 동시에 홍보하려는 꼼수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당 차량에는 정당 기호를 쓸 수 없는데 한참 떨어진 채 큼지막하게 써있는 1과 5가 정당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고치겠다고 밝히면서도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이 15가 아니고 붙어 있으면 15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미래통합당에선 황교안 대표가 또 설화에 휘말렸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비례정당 난립으로 투표용지가 길어진 걸 비판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40개 정당이, 40여 개 정당이 쭉 날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자기 손을 들지도 못해요. 이런 정당 중에 어디를 뽑아야 될지 헷갈리게 돼버렸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키가 작은 사람은 투표 용지도 들지 못해 투표를 못한다는 말이냐며 신체를 비하하는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황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있다며 적당히들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N번방 호기심 발언에 이어 키 작은 사람 발언까지 나오자 통합당 내에서도 선거에 도움은커녕 부담만 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한 피싱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수법도 다양한데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무료로 준다면서 관심을 끈 다음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요. 주소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를 빼간다고 합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입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마스크가 결제됐다는 가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화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도 등장했는데요.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고요. 실수로 앱을 설치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안전합니다. 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 112번이나 182번으로 신고하고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